집합의 뜻과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집합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집합이란 일단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집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얘들아, 모여봐. 집합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어떤 일정한 모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 뭐 모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면은, 자, 집합.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일단은 아름답다, 예쁘다, 씩씩하다, 이러한 좀 그 기준이 모호한 것들은 일단은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모호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 큰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면은 키 큰 사람들 모여봐 라고 했을 때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한 175만 돼도 엄청 이제 커 보이고 그럴 텐데, 아무리 자기가 이제 모델처럼 크다고 하더라도, 뭐 서장훈이나 뭐 최영만 씨나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와, 쟤네들 뭐 조그맣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키 큰 사람들 모여 했을 때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예를 들면은 정확하게 돼요. 그럼 170 이상인, 키가 170 이상인 친구들 모여봐 라고 하면은 기준이 명확하죠. 남학생들 모여봐. 예, 기준이 명확합니다. 키가 1m 이상인 친구들 모여봐. 예, 이랬을 때도 명확하죠. 그래서 일단은 기준이 명확한 것만 우리는 집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예제를 통해서 집합이 될 수 있는 것들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키 큰 사람들의 모임 뭐랬어요? 기준이 애매하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것은 X 해주겠습니다. 작은 짝수의 모임. 그럼 작다라는 기준이 뭐죠? 뭐, 한 10보다 작아야 작나요? 아니, 뭐, 제가 볼 때 20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기준이 이것도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X 이렇게 할게요. 자연수에서 큰 수의 모임 그랬어요. 큰 수, 이것도 큰 수라고, 뭐, 정확한 기준이 없죠. 다리가 4개인 동물들의 모임. 예, 누가 봐도 4개, 명확하죠. 뭐 2개인 걸 4개라고 하지 않겠죠. 누가 봐도 4개 달려있으면은 다리가 4개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할 것이고요.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반에서 가장 크다라는 거는 가장 큰 사람은 한 명밖에 없을 것이에요. 뭐 키가 똑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뭐 정밀하게 재보면은 조금 더 큰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큰 사람 한 사람, 그러면은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합이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원소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원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집합을 사용할 때 일단은 그 면에 약속이 있어요. 집합은 우리가 대문자로 사용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집합을 안에다가 이제 이 기준에 맞는 것들을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할 것인데,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중괄호. 선생님은 이 안에 1, 2, 3 이렇게 안에 넣어 볼게요. 그랬을 때 1, 2, 3이라는 것이 이 A라는 집합에 들어있다. 즉, 이 1, 2, 3이 뭐다? 이런 것, 요 세 개를 우리가 뭐냐? 각각의 원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소라고 했을 때, 어떤 이 원소가 A에 들어있으면은 이렇게 세 줄로, 이렇게 둥글게 세 줄 그어가지고, 이게 뭐라고 있느냐? 1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2도 있고 3도 있죠. 그렇지만 뭐는 없어요? 4는 없어요. 4는 그러면은 A의 원소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죠. 그러면은 원소가 아닌 것은 짝대기 하나 찍 그어가지고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보시면은 일단 A는 4의 뭐라고 했어요? 양의 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A라는 것은 4, 8, 12, 16 해서 뭐 많이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원소 써볼 거고요. B라는 것은 뭐라 그랬냐면요. 양의 약수, 8의 양의 약수. 그럼 1, 2, 4, 8 이렇게 4개가 있을 것이죠. 그러면 맞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1번. 1은 A의 원소이다. 아, 들어있나요? 없죠. 예, 틀렸어요. 자, 2번. B, 2는 B의 원소가 아니다. 아니다 그랬네요. 2는 들어있는데요. 그러면은 얘도 틀렸습니다. 3번. 5는 B의 원소이다. B에 5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4번. 6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자,
6이 B에 있나요? 없어요. 그럼 원소가 아니네요. 그러면은 이 말은 맞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8번에는 아니죠. 5번은 8은 B의 원소가 아니다 그랬는데 8이 B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들어있는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탈락.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그랬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말이 조금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영어처럼 느껴지죠.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 그리고 원소 나열법 이름 잘 지었습니다. 원소 나열법 어떻게 나타나냐?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다. 조건 제시법. 조건을 제시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밑에 여기 하나 써있는데요. 어떻게 썼어요? A는 X바라고 읽어요. 막대기죠. X바. X는 8의 양의 약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파란 글씨 보면은 이제 같은 얘기인데 같은 원소를 가지는 집합들인데 세 가지로 얘기했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써요? 둥글게해서 지금 그림을 쏙 그려놨죠. 이것이 바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1, 2, 4, 8 이렇게 4개 쓰여 있는데 뭐죠? 점이 찍혀 있지 않아요. 컴마를 찍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안에 컴마가 들어가면은 컴마라는 그림을 그것 자체도 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컴마를 찍지 않습니다. 자, 2번 원소 나열법은 그냥 주르륵 쓰는 거예요. 앞에서 봤죠? 1, 2, 4, 8 그냥 나열해서 원소를 나열했다. 원소 나열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건제시법 같은 경우에는 X바, X는 8의 양의 약수, 역시 1, 2, 4, 8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말로 설명을 해서 조건을 제시했어요. 앞에 X바는 어떤 뜻을 가지냐? X라는 것이 A의 원소인데 이 X를 뒤에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X바 이거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바는 그냥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집합이라는 애가 있어요. 공집합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으로 기호를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찍 그어놨죠. 자, 그러면 한번 요거에 대해서는 써보도록 할게요. 자, 공집합이란, 자, 중요합니다. 공집합은 어떻게 쓰기를 한다? 원소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은 저렇게 찍 쓰기도 하지만, 요렇게 중괄호 하고 원래는 저 안에 원소가 들어가 있는데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건 뭐랑 같다고요? 동그라미 치고 찍 긋는 거. 예,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것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네, 거의 대부분 뒤에 걸 쓰죠. 네, 그래서 공집합 원소가 없는 집합도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냥 한번 선생님 해볼게요. 8보다 작은 양의 배수. 그렇습니다. 2의 양의 배수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해요?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이라 그랬죠. A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이제 쓰면 됩니다. 2, 4, 6, 8 다 쓸 수 없으니까 점점점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이고요. 원소 나열법은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나열했습니다. 중괄호가 2, 4, 자, 다시 중괄호 2, 4, 6, 8 얘도 점점점점 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조건 제시법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x바 x는 2의 배수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서 쓰면 네, 세 가지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다르게 부르기도 해요.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이다.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란 소리고요.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없을 만큼 엄청 많다는 겁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뭐 2의 배수 같은 거는 셀 수가 없죠.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공집합은 연계이기 때문에 연계도 어떻게 우리가 센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유한집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집합에다가 집합을 가로에 넣어서 NA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은 A가 중괄호를 잘못 그리겠네. 자, 1, 2, 3, 4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에 A라는 집합의 원소는 몇 개이냐? N, 넘버의 약자래요. 자, 그래서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해서 N 쓰면 몇 개냐? 물어보는 겁니다. 4개입니다. 그리고 공집합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공집합 원소가 몇 개예요? 0개죠. 그래서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제를 봐서 이게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 요거를 좀 구분을 해볼 것인데요. 1번 2의 양의 배수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무한집합이다.
8의 양의 약수 1, 2, 4, 8 셀 수 있네요. 유한계. 자, 5보다 크고 3번 5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셀 수 있죠. 그래서 유한집합. 4번 6으로 나눠 떨어지는 자연수 엄청 많습니다. 6의 배수란 뜻이죠. 그래서 무한집합. 홀수 1, 3, 5, 7, 9, 점점점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무한집합. 자, 2번 2보다 작은 소수. 2보다 작은 소수는 없죠. 소수는 2, 3, 5, 7. 2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렇지만 0개지만 0개 도리는 셀 수 있는 유한집합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